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랜만에요. 오늘 단어 5가지를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그동안 단어 수업을 엄청 많이 한 것 같아요. 벌써 단어 수업이 63강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5개 넘게 배웠던 날도 있어요. 최소 5개였으니까 6, 5, 30, 300개를 넘게 배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어 다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실 줄로 믿고 오늘은 조금은 어려운 단어들도 섞여 있어요. 하지만 역시나 그랬듯이 쉽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제가 오늘 강의자를 만들다 보니까 정말 퀄리티가, 그러니까 강의의 질이 좋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강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장 나왔는데요. 첫 장에서 좀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지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일주일에 앞으로는 강의가 너무 많다 보니까 5번만 강의를 당분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5번 강의하는 요일은 월, 화, 수, 목, 일 요일입니다. 네. 목, 금은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목, 금에는 좀 복습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당분간은 월, 화, 수, 목, 일 5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강의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P-R-I-V-A-C-Y. 자, 어떻게 읽을까요? 네, 제가 밑에다가 privacy라고 써놨는데 우리나라 말로 privacy인데요. 영어는요, privacy. privacy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일단 한번 따라해보고 설명드릴게요. privacy. privacy.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많이 쓰이는 말이죠. 이 privacy라는 게 사실은 원래는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던 개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말로 굳이 옮기자고 하면 사생활에 가장 가깝습니다. 근데 옛날 때는 우리나라 그랬죠. 그 시골에서 살 때 다 집들이 낮았지만 뭐 담도 뭐 별로 없고 대문도 없고, 뭐 우린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 옆집에 있는 밥 숟가락 개수가 몇 개인지도 안다. 예전에 그런 얘기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인의 생활보다는 그 공동체, 그쵸? 가족, 마을 단위의 생활이 강조되어 있는 그런 생활을 했었죠.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사실 개인 사생활에 대한 개념이 좀 별로 없는 편이긴 해요. 근데 이게 서구화되면서 그 서양 사람들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회사 같은 데서, 회사는 공적인 거잖아요. 회사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물어본다든지 뭐 참견한다든지, 우리는 그렇죠. 당연하게 딱 저기 회사 가면 회사 처음에 뭐야, 너 몇 살이냐? 아니면 누구씨 몇 살인지 묻고, 결혼했는지 묻고, 애 안 낳으면 왜 안 낳냐고 묻고, 하나 낳았으면 둘 낳으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의 관점이라면 이 privacy가 외국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래서 점점 우리나라도 privacy 중요하게 여기는 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줄 보면요, privacy film이라는 걸 제가 첫 번째 단어로 가지고 왔네요. 자, privacy film? 네, 이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 필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회사 같은 데 가면은 회사에서 옆에서 보면 이 사람이 뭐 하는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일하다 보면 다른 것도 하고 싶죠. 그래서 옆에서 보면 화면이 안 보이게 가리는 필름이 있습니다. 그걸 프라이버시 필름이라고 해요. 실제로 그렇게 회사에서 컴퓨터 하시는 분들도 붙이고요. 핸드폰 하다 보면요, 지하철에서 핸드폰 하다 보면 옆 사람 핸드폰 뭐 하는지 보면 보입니다. 근데 보여주기 너무 싫잖아요. 프라이버시 필름 붙이면요, 옆 사람이 보는 각도에서는 안 보이게 이렇게 사선 처리가 되어 있어요. 나만 보이게. 프라이버시 필름 요새 사람들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 밑에다 그런 거 써놨어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라는 거 써놨는데요. 여러분도 모르게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라는 걸 하고 계십니다. 네, 저는 굉장히 꼼꼼히 읽어요. 어디 뭐 사이트 가입할 때 요새는 사실 가입도 안 해요. 요새는 가입도 안 합니다. 가입 안 하고 살 수 있는 곳 같은 데서 사는데, 가입을 어떻게 하게 되면 뭐 동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다 읽어보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동의가 되어 있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요, 이어폰, 귀에 꼽는 이어폰을 검색을 해서 하나 샀다. 그러면 제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이어폰 광고만 저한테 계속 뜨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하는 건 아닐 테고, 불법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우리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누른 거예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어떤 걸 사고 어떤 걸 검색하고 이건 우리의 정말 중요한 privacy죠. privacy인데 이게 점점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 들어오면서 우리 privacy가 점점 더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이 privacy랑 같이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될 단어가요. 그 밑에 private인데요. 정말 많이 씁니다. private이라고 읽어요. private 아니고 private이라고 읽습니다. private. 네. 어떻게 때 쓰냐면요. 이럴 때 써요. 어디 놀러 갔는데 정말 우리 가족만 쓸 수 있게 정말 조용한 곳이에요. 되게 담도 높고 잘 보호가 되어 있으면 여기 정말 private하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적이다. 개인적이다. 그리고 뭐 그런 것들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어디 해외 같은 데 놀러 가면요. 사람들 다 쓸 수 있는 데도 있지만요. 저쪽 보면요. 그 호텔에 묵는 사람만 쓸 수 있는 그런 비치들도 있어요. private beach라고 해요. private. 사적이고 개인적인 private. 그 호텔에 묵는 사람만 공공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돈을 낸 사람만 쓸 수 있는 곳을 private beach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private 되게 많이 쓰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밑에 private banking이라는 거 제가 써놨어요. PB라고 해서 좀 쓰는데 돈이 많은 사람, 저도 한 번도 이 PB를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죠. 근데 이야기는 듣습니다. PB라는 게 있고요. 이 PB를 전담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은행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예금을 해두면 이 프라이빗 뱅킹이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그 뱅킹 서비스 죄송합니다. 감기 걸린 거 아니에요.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운용할지 이런 것들 결정해서 좀 정보도 주고 이런 것들 PB 서비스가 되게 많다고 하니까 그래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privacy 내지는 private에 반대되는 말은 public이에요. 자, 공공의 내지는 공개되는 우리가 공공의 공공의료 서비스도 있죠. 공공 서비스도 있고 버스 같은 건 역시도 공공의 서비스 중에 하나예요. 공원은 개인만 누릴 수 있나요? 아니죠. 공공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곳이고요. 그런 곳에서는 사실 우리가 privacy를 잘 보장받긴 힘듭니다. 그리고 그런 곳들 우리가 private하다고 얘기도 안 해요. 자, 공원은요, public한 곳이요. public area. 어떤 area면 어떤 지역이죠. public area고요. 우리 집은요, 가정집은요, private한 공간입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private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장에요. POLICY라는 단어 있습니다. 영어로는요, policy고요. 우리가 한국말 할 때 잘 안 써요. 한국말 할 때 잘 안 쓰기 때문에 여러분 좀 낯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배워두실 가치는 있어요. 많이 쓰는 단어고요. policy. 자, policy라고 읽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policy. 자, 제가 이것도 준비하면서 프라이버시도 빨리 말한다고 빨리 말한 것 같은데 참 시간이 꽤 걸리는데 이거는요 뜻은 정책, 방침이에요. 이것도 뭐 준비된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자, 이래요. 이 policy 하면 영어에서는 정말 많이 쓰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안 쓰인다고까지 말씀드렸죠. 그 밑에 아크로폴리스라는 거 가지고 왔는데 아크로폴리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아크로폴리스가 고대에 있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테네도 그냥 도시국가 중에 하나였죠. 힘이 가장 센 도시국가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그 도시 자체가 국가였고 언덕 위에다가 막 도시를 막 만들었었어요. 그 아크로폴리스에서 폴리스라고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 자체가 도시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고대 국가요. 도시를 운영하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필요하죠? 네, 맞아요. 그 도시를 운영할 수 있는 국가의 정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시를 지켜줄 경찰도 필요하고요. 정치인들도 필요하고 정치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 police에서 파생되어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나 방침을 정하는 것을 policy라고 해요. P-O-L-I-S에서 S 떼버리고 C-Y 붙여서 policy. 정책, 방침. 이고 그 옆에 세 번째 줄이에요. police. police 뭐죠? police station. 경찰서. police 경찰이에요.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도시를 운영하기 위해서 경찰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요, politics, 정치라는 뜻이에요. 자, 어때요? 네, 맞아요. 어떤 단어들은요, 여러분 어원을 알면요, 그 단어들을 외우는 게 굉장히 쉬워지는 녀석들도
꽤나 있어요. 자, 고대어에서 온 것들이고요. 이 policy 하면요, 제가 이 privacy랑 좀 관계를 지으려고 policy 갖고 온 거예요. 언젠가 가르쳐는 드려야지 했었는데 이 privacy 나온 김에 데리고 온 건데, 자, privacy policies 하면 어떻게 될까요? privacy를 지키기 위한 정책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같은 게 되겠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열심히 국회에서 법도 만들어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만들어서 주민등록 뭐 번호를 도용하면 어떻게 되고 어쩌고저쩌고 뭐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기술이 발전하고 또 편법이 발전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어떻게든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개인정보를 빼다가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동영상을 예전에 봤던 적이 있는데 그런 거 있죠. 광고. 상담만 해도 무료. 있죠. 막 상담만 해도 냉풍기가 무료 이런 보험사 서비스 있잖아요. 그 실제로 냉풍기가 10몇만 원 하는 게 여러분 집으로 온대요. 실제로요. 상담만 했는데.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자선단체도 아니고 뭐죠? 근데 그걸 상담을 할 때 여러분들이 동의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그 회사로 다 넘어가서 그 회사에서 그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냉풍기 값보다 더 뽑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개인이 어디가 아픈지 뭐 어디에 사는지 소득 수준은 어떤지 등등을 해서 그거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광고하는데 계속해서 광고가 오는 거죠. 그런 게 있다라고 하고 그 밑에 insurance policy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보험 정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보험 정책을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는 게 여러분 보험 들으시면 그 보험 약관 그리고 보험 증권이라는 게 오죠. 저도 잘 몰랐습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이거 뭐 보험 그냥 있는 거 돈 많이 막 내고 있는데 비싸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봤더니 필요 없는 뭐 특약사항 항목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발견해서 한번 싹 다 정리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자, policy까지 배웠고요.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장에는요. person 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어떻게 읽냐면요. person 이라고 읽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person. 네. 자, person 하면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요? 사람이나 개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people 배우면서 다 배우셨을 거예요. 자, people이랑 person이랑 뭐가 다를까요? 자, 아시는 분? 네, 아시는 분 좀 계실 것 같은데 people 하면 사람들이에요. people. 그러니까 여러 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person 하면 여러 명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a person 내지는 one person 하면 한 명, people 하면 여러 명, 몇 명을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5 people, 5명의 people, 사람들. 이거랑 똑같이 쓰려면 person 어떻게 쓰면 되죠? 5 persons 라고 하면 돼요. 5 persons. 그래서 person이 사람이기 때문에 s 붙이면 z. 잘 보이시나요? s가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요. 5 persons. 5 persons 해서 복수형으로 써주면 되겠다. 그래서 한 사람 얘기하려면 people 쓰시면 됩니까? 안 됩니다. 한 사람 얘기하실 거면 person 쓰셔야 되고요. 5명 얘기할 때는 people 쓰셔도 되고 persons 쓰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VIP 우리 엄청 많이 들은 VIP의 뜻은 뭘까요? 네, 막 정치권에서는 VIP라고 하면은 청와대에 계신 대통령을 VIP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정치권에선. 회사에서 VIP 하면 저기 높은 곳에 계신 회장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저기 버스 보면요. VIP 버스도 있고요. VIP 지나가는 길도 있는데 그 수없이 봤던 VIP 뭘까요? 좋은 것 같아요.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영어로 이래요. very, 매우. important. 영어로는요. important. 중요한.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 엄청 쉽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제일 중요한 사람, 매우 중요한 사람. very important person. 이렇게 해서 VIP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VIP 보면 저거 very important person이야. very important person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사람이다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제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 말버릇이에요.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했는데 이 같아요를 좀 안 썼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셨는데 한번 고쳐보도록 할게요. 뭐 완전히 고치지 못할 것 같아요. salesperson이라고 제가 네 번째 줄에다가 써놨는데 sales 하면은 우리 sales 판다는 거예요. 파는 person 사람. 그래서 여러분 salesperson 뭐 어쩌고저쩌고 person 쓰시면 뭐뭐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또 쓸 수 있습니다. salesperson 파는 person 사람. 자, 그래서요 이 person이요 person만 알아두시는 것도 참 좋아요. 이것만 아셔도 되죠. 하지만 personal이라고 제가 다섯 번째 줄에 써놓은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personal 들어보셨습니까? 네, 자 우리 PT 저기 PT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PT 받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PT가 뭐죠? 헬스장에서 PT 받는 거? personal training이에요. personal training. personal 개인적인 개인의 그러니까 person 사람 한 명 뒤에다가 al 붙였어요. personal 개인의가 된 거예요. 사람 한 명이 한 명을 딱 잡고 가르쳐 주는 걸 PT라고 해요. personal training. 그 옆에요. personal space 하면요. 개인적인 space 공간. 자, personal space 개인의 공간. 자, 여러분 개인의 공간 있으십니까? 뭐 여성분들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남성분들은요 개인의 공간이 되게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은 뭔가 화나거나 기분이 안 좋으면 뭔가 동굴로 파고 들어가는데 그 동굴이 될 수 있는 공간 personal space 개인적 공간. 자 오늘요 privacy에서 많이 다 파생이 됩니다. privacy 개인의 사생활이었어요. 사실 사생활보다 사생활? 그렇죠. 개인이 혼자 생각하고 개인이 뭐 하는지는 우리가 침해하면 안 된다. 사생활 침해하면 안 된다. privacy라는 거 배우면서 privacy policy 배웠죠. 사생활의 policy, 정책. 근데요, personal space도요, privacy랑 연결이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장에는요, election이에요. 이거, election이라고 있습니다. election. 자, 그동안 우리가 영어 공부하면서 제가 단어 가르쳐 드리면서, 여러분께 이렇게 됐었어요. 우리가 한국말에서 많이 쓰는 단어들을 가르쳐 드렸지만요. 조금 한국말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여러분께 쉽게 다가왔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요. 한국말에서 많이 안 쓰는 녀석들이 조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낯설고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한국말로 좀 많이 쓰는 단어들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다음 단어 시간에는. 근데 오늘은 조금 그래요. 영어 공부를 위해서 오늘은 좀 참아봅시다. 참아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election 정말 많이 쓰는 거예요. 선거 내지는요. 당선됐을 때도 election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election 하면 선거만 떠올리시면 돼요. election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election. 자, 선거. 자, election day 하면 선거 day 날. day 하면 하루잖아요. election day 하면 우리 투표하는 투표일이에요. 투표일 election day. 맞아요. 그리고 win 그 밑에 두 번째 줄여 볼게요. win an election 내지는요 lose an election 무슨 뜻일까요? win 승리하다, lose 지다. 선거에서 승리하다, 선거에서 이기다. lose an election lose the election 선거에서 지다라는 뜻입니다. 맞아요. 우리나라가요 제가 이제 정치 얘기를 굉장히 극도로 조심하고 있죠. 왜냐면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다들 생각이 다르니까. 어쨌든 우리나라는 십수년, 20년, 수십 년에 걸쳐서 그 좌와 우 그리고 진보와 보수가 굉장히 서로 의견을 대입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맞아요. 물론 싸우는 건 잘못된 게 전혀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싸움 그리고 또 의견 갈등을 통해서 어쨌든 국민의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가 민주주의잖아요. 우리나라가 싸워서 안 좋다. 저 이렇게 생각을 어릴 때는 했었어요. 근데 요새는 어떤 생각하냐면 싸울 수 있는 게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저도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자주자주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네, 홍콩은 애초에 민주주의는 아니었어요. 영국령이었을 때도 민주주의가 아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에도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그 나라는 총리라고 하나요? 그 나라 행정장관, 행정수반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행정수반을 뽑지는 않습니다. 그 투표권이 있는 일부 대의원들이 있는데 그 대의원들이 투표를 해서 그러니까 간접민주주의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대의원을 뽑아서 그 대의원들이 뽑는 것도 아니고 그 대의원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뽑아서 행정부의 수반을 뽑아요. 민주주의랑 거리가 멀죠. 애초에 멀었는데 그것조차 더 멀리 하려고 하니까 지금 저렇게 사태가 난 거죠. 물론 애초에 일어났던 건 중국에다가 홍콩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죄를 저지른 사람을 홍콩에 왔을 때 이 사람 범죄인을 중국으로 되돌려 보내야 되느냐 그 조약 계획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 홍콩 내에 그 중국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꽤나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을 중국법으로 하면 좀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 잡아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어쨌든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참 요새 조심스러운 세대가 됐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뭐 가족끼리 부부끼리도 생각이 다르죠. 정치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아빠랑 아들도 다르고 근데 이렇게 싸우고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 역시도 어떻게 보면 이 election 선거를 할 수 있기에 우리가 이 선거할 수 있는 권한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60년대 그리고 지금 60년대생 50년대생 분들이 얼마나 많이 투쟁하고 피 흘려서 찾은 권한입니까? 맞아요. 우리 election day 내년에 그 총선 투표 있는데요. election day에 다들 좀 선거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 줄이 있어요. election promise라는 거 있어요. election 했는데 선거할 때 promise 약속이에요. 선거할 때 약속합니다. election promise 선거할 때 약속하는 거 공약이라고 합니다. 공약이요. 공약은 선거할 때 한 공약을 지켰던 대통령은 여태껏 한 명도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뭐 씁쓸하지만 이래요. 이것도 정치 공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습니다. 보세요. 자, 제 팔 다 보이십니까? 0번부터 100번까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0번을 좌라고 할게요. 100번을 우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10번에 있는 사람은요, 그 좌측에서 어떤 공약 안 걸어도 좌측을 찍습니다. 맞아요. 이 90번에 있는 사람은요, 우측에서 어떤 공약 안 걸어도 우측을 찍어요. 이런 사람 말고 사실 공약은 중도에 있는 예를 들면 40등에서 60등까지 누구 찍을지 막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공약을 남발하게 됩니다. 지지율이 격차가 막 이렇게 나다 보면 막 엎치락뒤치락 하면은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어느 쪽으로 뺏어가느냐가 그 선거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들어줄 만한 공약들을 이쪽에서 막 서로 남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에 딱 나라를 잡아 국정을 운영을 해보면 지키기 힘든 공약들도 나오게 되는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죠. election promise 좀 그렇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야기하고 지키는 게 어려우니까 뭐 모두가 다 못 지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투표하다는 영어 단어는요. vote라고 해서 vote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vote. 네, 제가 사실 이런 거 얘기하면 잘할 것 같지 않아요? 네, 저 이렇게 약간 이런 거 정책이나 뭐 정책이나 사회나 경제 전반 관련해서 돌아가는 거 이야기하면 되게 신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정책이 정말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정치로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일단 저는 영어를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영어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staff라는 단어 있어요. staff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staff. 자, 좋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스태프 관계자, 직원 이렇게 해서 우리 어떤 행사 같은 데 가면요. 여기 목걸이에다가 스태프라고 메고 다니시는 분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뜻은 직원이고요. 가끔은 회사에서 중역들, 회사 참모진들 같은 거 이야기할 때도 있고 명사로는 이렇게 직보다 있는 지팡이를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선생님 아까 그 얘기에 선생님 정치나 경제 이런 것도 다뤄주세요. 나중에 다룰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해보니까 저는 이제 어딘가에 치우치지 않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선생님 좌파시군요. 실망이에요. 아니면 선생님 우파시군요. 실망이에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딱 정치 딱 이 두 글자만 꺼내도 그런 분들이
아주 소수의 분들이 좀 있죠. 소수의 분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원하시면 못 해드리는 것 같아요. 때가 되면 한번 해볼 생각도 있는데 어쨌든 staff. 자, 우리가 정말 많이 봅니다. 첫째 번째 줄이에요. staff only 라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맞아요. 우리 어디 저기 가게 같은 데 가면요. 문짝에 딱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staff only라고. staff only.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부터 보세요. 그 옷가게 같은 데 가도요. 계산하는 점원 뒤에 staff only라고 붙어 있어요. staff, 직원, only. only 하면 오직이란 뜻이에요. 직원, 오직 직원만.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우리나라 말을 쓰죠. staff only, 들어가시면 안 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직원이면 들어가도 되는 곳. 그게 바로 staff only고요. 이 only 나온 김에 이거 한번 더 배워볼까요? 우리 예전에 배웠습니다. cash only. cash은 뭐죠? 현금이에요. 현금 only. 현금만 only. 된다. 오직 현금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카드 결제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cash only 하고 해외에 나가는데 써있으면 cash only 하면 카드만 된다는 거고요. 그 밑에 medical staff, medical, 의학의 staff, 의학적인 스텝, 그러니까 의료직원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이 지팡이란 뜻이요. 여러분 그 지팡이란 말을 영어로 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외우실 분들은요. 우리가 한 걸음 발걸음을 이야기할 때는 스텝이라고 하죠. 스텝. 이 스텝의 P가 STEF, 스텝을 내걷기 위해서 받쳐주는 건 staff. 발음 비슷하죠? 스텝을 걷기 위해서 받쳐주는 staff.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배운 거 복습 한번 해볼게요. privacy. 우리나라에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점점 중요해져요. privacy. 사생활이에요. 그러나 보호할 수 없죠. 우리 privacy. 자, privacy가 개인의 사생활이었다면요. 개인적인, 개인의. 이런 것 뜻 어떻게 쓴다고 했죠? 네, private. 사적인. 정말 private한 공간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private이라고 썼던 거 기억하시죠? 이와 반대되는 말은요. 공공의 모두 다가 다 볼 수 있고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건요. public이었습니다. 자, 아크로폴리스 이야기하면서 아크로폴리스가 도시였네요. 도시를 운영하기 위해선 정책이나 방침 같은 게 있어야겠죠. policy 배웠었어요. 자, 이 policy랑 비슷하게 police 경찰, politics 정치까지 배웠네요. privacy policy 개인 사생활을 위한 정책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person 사람입니다. 비슷한 말이야. people 여러 명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people이 있었고요. VIP 뭐의 약자다? 매우 중요한 사람을 VIP라고 한다. 자, election 선거입니다. election day 선거날 가서 여러분 vote 투표하시게 되고요. 이겼을 때는 win an election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떤 사람한테 그리고 투표하죠? election promise 잘한 사람한테 투표를 합니다. 마지막이요. staff 배웠습니다. staff는 직원이고요. 여기 명찰, 앞으로 명찰 타고 다니는 사람 영어로 써있으면 다 스텝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staff only, 스텝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관계자의 출입 금지까지 배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오늘도 단어 5개 배우면서 영어 공부한 건지 만담을 나눈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상식이 쑥쑥쑥 커나가는 기분을 드실 거라는 생각 들고요. 오늘 공부하시고 시간 남으신 분들은요. 복습 꼭 좀 해주시고 요새 제가 하고 있는 거 있죠? 100문장만 외우면 영어 초보, 회화 완전 정복할 수 있는 거 그것도 들어주시고 그것도 다 들으신 분들은요. 그렇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같은 거 들으시면 될 것 같네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전 여기까지 할게요.